힘을 잃은 비트코인을 따라 대부분의 알트코인들마저도 여전히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코인일보에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반등의 기미를 보여주고 있는 코인들 중 한 가지를 공유드리려 합니다. 차트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로 코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인일보의 도지킴 인사드립니다. 5월 19일 목요일 오늘의 암호화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의 가격은 업비트 기준 원화로 약 3,730만원, 달러로는 28,800달러 부근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가총액 2위의 이더리움은 약 250만원, 시가총액 3위의 리플은 528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슬슬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려나 기대하게 했던 미국 증시는 파월 의장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발표와 동시에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나스닥은 오늘 하루 새 4.5%나 하락했고, 나스닥과 동조하려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까지 추가적인 하락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준에서 큰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다시 추가적인 빅스텝이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으로 인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을 그 이유 중 한 가지로 될 수 있습니다. 힘을 잃은 비트코인을 따라 대부분의 알트코인들마저도 여전히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코인일보에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반등의 기미를 보여주고 있는 코인들 중 한 가지를 공유드리려 합니다. 차트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로 파워레저 코인입니다. 파워레저 코인은 전일 추가적으로 하락한 비트코인과 대부분의 알트코인들 속에서도 굉장히 좋은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파워레저 코인은 지난주 비트코인과 함께 큰 하락을 한 후 약 300원대의 가격선에서 꾸준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큰 그림으로 일봉으로 보자면 현재 구간은 21년도 초부터 꾸준한 지지와 저항선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준 상당히 유의미한 구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 2월경 상승을 하다가 해당 구간인 저항에 맞고 다시 하락한 후 다시 상승을 하면서 해당 저항 구간, 이 구간을 뚫고 큰 상승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다시 하락을 하다가도 현재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간 후 또 하락을 하다가 현재 구간인 이 지지선이 뚫리니 다시 한번 큰 하락을 이어가는 모습까지 꾸준히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작년 7월경에도 상승을 하다가 해당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떨어진 후 또 추후에도 상승을 하면서 현재 구간 저항을 뚫고 다시 상승을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 작년 약 10월경 다시 한번 현재 구간을 찍어준 후 그 이후로 한 번도 현재 구간까지 내려오지 않다가 이번 비트코인의 기록적인 하락에 다시 한번 여기까지 현재 구간으로 하락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이 아니라 오히려 약반등을 보여준 후에 다시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의 큰 하락에도 20일 이평선과 50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에서도 단기 이평선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 속에서 바로 위에 위치한 이평선인 100일 이평선까지의 터치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손익비가 상당히 괜찮은 코인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코인 시장은 항상 많은 리스크와 변수 속에서 갈피를 잡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루에도 수차례나 변동되는 상황 속에서 안전한 리스크 관리를 원하시는 분들께선 자세한 안내와 함께 무료 종목 상담까지 해드리고 있는 저희 코인일보로 해당 영상의 더보기의 링크를 통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저희 코인일보를 사칭하는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꼭 해당 영상의 더보기의 링크 혹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코인일보를 검색하신 후 가장 위에 세 가지의 채팅방만이 저희 진짜 코인일보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암호화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오늘도 역시 루나 사태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테라폼랩스의 권도영 씨가 업계의 큰 반대는 물론 테라 리서치 포럼에서의 찬반 투표에서도 92%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테라 2.0 프로젝트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권 씨는 테라, 루나 폭락 사태 이후에도 새로운 블록체인 프로젝트 계획을 꾸준히 밝혀왔었습니다. 테라폼랩스가 개발한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와 루나는 연계 알고리즘의 붕괴로 투매에 휩쓸리면서 지난주 내내 급락하다가 결국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바 있습니다. 권 씨는 앞서 지난 14일 트위터에 테라와 루나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새로운 가상화폐를 기존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식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소유권을 재편하겠다는 취지의 트윗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후 테라 2.0 생태계에서 작동할 탈중앙화 거래소의 출범 소식을 알린 것입니다. 과연 테라 생태계의 부활이 가능할지 지속적으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물가가 정상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경제 상황이 현재와 유사하게 흘러간다면, 즉 물가 수준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6월과 7월에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각각 0.5%포인트의 금리 인상, 즉 다시 한 번의 빅스텝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현실적으로 물가를 안정화하는 과정에서 고통이 뒤따를 수 있다고 설명하며, 연준의 물가 목표치인 2%를 맞추려면 지난 4월 발표한 3.6%의 실업률이 다소 올라갈 수 있다고, 바로 이 과정에서 고통이 수반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비트코인의 천국이라는 별명까지 가졌던 포르투갈이 암호화폐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페르난도 메디나 포르투갈 재무장관이 지난 13일 암호화폐 자산도 가까운 장래에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또 과세되지 않은 자산 거래와 관련된 이익이 발생하는 격차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포르투갈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보지 않고 통화로 취급하고 있어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는 세금이 부과되지만 이에 투자하는 개인은 과세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메디나 장관의 이번 발언으로 인해 암호화폐 투자자를 위한 조세 피난처로서의 포르투갈 시대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빠르면 올해 기업 공개를 예고한 K뱅크에 예상치 못한 악재들이 닥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장밋빛이던 IPO 시장이 올해 들어 급격히 얼어붙은 데다 업비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미 증시 악화 및 갖은 악재들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까지 통째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악화되는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 수많은 국내 개미들의 이용처인 K뱅크가 과연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이어지는 소식들도 꾸준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비트코인의 채굴이 전면 금지됐던 중국이 전세계 비트코인 채굴 점유율 2위가 됐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연구팀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1월 해시레이트는 초당 약 39.6 엑사헤시라고 합니다. 전세계 점유율로 환산하면 무려 21.1%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지난해 여름만 하더라도 중국의 해시레이트는 무려 0 엑사헤시였습니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비트코인 채굴 조치 때문인데 중국에서 채굴장을 운영했던 익명의 A씨는 애초부터 해시레이트가 0이 나올 수가 없다며 충분히 집계 조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조재우 한성대 교수는 이런 자료를 보고도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 채굴을 전면 허용한다거나 암암리에라도 허용을 하고 있다고 수단하기엔 이르다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오늘의 암호화폐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코인일보의 도지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